통일된 한국은 이제 마약으로 병든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게 되는 거잖아요. 기성세대가 그러한 부담을 우리 세대에게 한 민족이 맞는가? 독일도 이렇게 몇십 년을 걸쳐서 그나마 좀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도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항공공학과에 이제 재학 중인 정희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류학과 재학 중인 김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부 이산학번 홍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부에 재학 중인 장지훈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하고 민생은 외면하고 북한 정권이 그러잖아요. 탈북민들 6,351명의 증언. 한국 사회에 배출되기 전에 북한에서 살았을 때 그때 생각을 토대로 해서 10년 동안 조사한 내용인데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북한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 보면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거, 이거는 좀 나한테 좀 독특했다, 이런 점들이 있으면. 저는 사법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국가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여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책을 읽으면서 북한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도 일어나고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 운송수단인 서비스라는 운송수단이 있다는 거 보고 뭐 저도 놀랐어요. 저는 온 지가 오래됐는데 새로운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혹시 무슨 다른.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읽으면서 놀란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사실상 국가로부터의 어떤 그 생활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개개인이 뭐 시장에 나가서 그런 생활을 이뤄나가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모순 아닌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기보다도 사실은 좀 봉건 왕제 시스템 비슷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뭔가 자기 살 길을 자기 혼자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고 봤고.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책을 검토하실 때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이유도 같이 궁금합니다. 제일 여기 흥미로웠던 게 이제 김정은 권력 승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백두 혈통에 대한 부분, 김정은의 영도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일 좀 놀라웠던 게, 제가 알기에는 접경 지역, 그러니까 북중 국경 지역, 북로 국경 지역 사람들이 제일 깨고 오히려 평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김정은의 영도력, 백두 혈통에 대한 부정적인 퍼센티지가 높았어요. 예상외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게 비접경 지역, 그러니까 황해남도, 황해북도, 개성시, 강원도, 우리하고 접경이 하고 있는 이쪽 사람들이 충성도가 제일 높아요. 근데 생활 수준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외부 소식을 들어보고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 평양하고 북중 국경을 통해서 외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머리가 훨씬 더 깨어 있구나.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소식을 못 들으니까 당국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제일 저한테는 여기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생각하고 6,351명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봤다는 데서 이게 북한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아마 기본 교과서적인 측면을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책을 보면 어쨌든 북한이 이제 막 말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잖아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획경제고 배급경제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여기 설문조사를 하면 배급을 한 번도 못 해봤던 사람들이 꽤 숫자가 높아요. 그리고
무상치료, 무상교육이 북한에서는 가장 자랑하는 체제인데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세월이 흘러오면서 제가 있었을 때의 북한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이 그동안에 정부가 3급 비밀로 묶어뒀어요. 국민들한테 공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고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 이 책들이 다 알려지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네. 뭔가 이렇게 폐쇄돼 있던 북한의 실상을 남한 국민들이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한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뉴스에서는 김정은의 행보라든지 정치적인 결정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지만 그 외에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거의 정보를 접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북한의 실상을 다룬 보고서를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남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고 이 북한 사람들도 남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조금씩 열리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북한이 시장화를 북한이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의 모든 분들이 북한이 시장화는 특히 경제를 한 사람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고 북한 실상을 우리가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헌법을 보면서 가장 어떤 점들이 북한하고 가장 연관이 깊은 그런 것들일 수 있는지 그거를 뭐 차례로 한번 말씀을. 저 같은 경우에는 헌법 10조를 골랐는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항목이 제 좀 이목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어쨌든 대학생이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그렇죠. 특히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고민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북한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좀 결여된 부분이 이런 기본권에 대한 행복 추구와 관련된 조항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을 전체주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전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게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제대로 된 헌법 조항을 하나 고르신 것 같고 그다음 분. 저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를 선택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22조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학문도 많이 발전했고 이제 예술도 많이 발전해서 그렇죠. 한류와 같은 이제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이제 해외에 뭔가 내세울 만한 예술 작품이나 학문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남북한의 차이를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헌법 조항이라 생각해서 이제 이걸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선택했는데요. 북한이 권력층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주의하는 부분이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남한의 문화가 담긴 자료 같은 거를 유포를 하면 뭐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또 지도자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나 결사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국민들은 사실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해야 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골랐는데 저는 민주주의랑 사회 성숙 같은 데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 표출과 수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유로운 양심에 기반한 토의를 통해서 함께 연대하고 대중으로서 함께 소통하고 이러면서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 발전 가능성이 차단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헌법 조항을 골랐습니다. 저는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뽑아왔습니다. 현재 북한은 사법관리가 법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뇌물 문제도 심각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이라 생각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법률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조항을 뽑아왔습니다. 학생들께서 많이 뽑으셨는데 저도 사실 하나 뽑은 게 있긴 있습니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천안에 가서 살고 싶으면 가고 부산에 가서 살고 싶으면 가고 서울에 전세 살고 싶으면 서울에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주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군사 복무를 7년 내지 10년 동안 하는데 남자들이 제대를 할 때 되면 당에서 무리 배치를 한다 그래서 떼거지로 배치를 해요. 너는 함경남도 고흥군에 있는 너네들은 탄광에 가라. 너네들은 금야군에 있는 마그네사이트 거기로 가라. 그러니까 한계 연대 자체가 그걸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북한 사람들도 평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평양에는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초소가 겹겹이 둘러쳐져 있어서 평양 한 번도 못 가보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성에서 태어났으니까 개성에서 살고 싶다 이게 아니고 일단 군대나 대학 졸업하고 너가 함경북도 어디로 가? 그럼 그냥 가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부패되고 돈으로 해서 좀 가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거주 이전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께서 뽑아주신 게 다 정말 한마디로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잘 뽑으셨다고 봅니다. 저 질문 하나 네. 해도 될까요? 이게 남한에 비해서 북한의 사람들이 자유라든지 이런 게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걸 제일 부당하다 혹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많은 대학들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한국에 왜 왔고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었느냐를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 자유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이 공기예요. 근데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1분, 2분만 숨 못 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자유라는 걸 못 느껴요. 응당한 자유가 다 곳곳에 있으니까 나 뭐 조금 몸이 안 좋아, 나 병원에 갈래. 나 집에 가서 좀 누울래. 오늘 저녁에 내가 치맥 한잔 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밤 10시, 11시 이후에 와서 문 두들기면 문 안 열어줘도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누가 와서 문을 두들기면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위해서 오는 전화를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북한하고 외교관 생활을 했으니까 생활은 조금 좀 괜찮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 자유라는 게 금요일 날 일 끝났는데 에이, 강원도는 한번 갔다 올까? 그거 차 몰고 가면 되잖아요. 거기는 통행증 내야죠.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죠. 거기 도착해서는 도착했다고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북한은 좀 어렵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이직 보고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정부나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